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 행복한 웃음, 사실 이 웃음을 보려고 사실 10년 동안 많은 우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을 했던 거잖아요.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행복하게 웃는 장면 드디어 봤습니다. 그리고 웃고 울고, 오늘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눈물을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흘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 네, 이렇게 선수들을 끌어안으면서, 특히나 메디슨을 끌어안으면서, 이제 메디슨이 부주장으로서 아무래도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두 선수가 아무래도 주장과 부주장, 로메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안 좋은 시즌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이 두 선수가 고생도 많았고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근데 우승을 드디어 해내니까 두 선수가 이렇게 끌어안고 손흥민 선수가 울면서 메디슨과 함께 기뻐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토트넘이 정말 좋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우승을 못하고 정말 이 안 좋은 흐름에 있었던 시즌에 모든 선수가 마지막까지 어쨌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다. 이 서사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정말 뭔가 이 트로피를 염원했던 것이 마지막에 팡 터지는, 정말 이제 서사가 완벽한 우승이 아니었나. 그래서 끝나자마자 토트넘의 이름이 새겨졌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에 키스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트로피를 들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또 주장이다 보니까 들고 들어와서 아주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실 이 모습 수많은 이제 합성 사진 올라왔었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실제 트로피를 들고 선수들한테 가서 들고 와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 올리는 모습,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내내, 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 트로피가 없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전에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가 실력에 비해 트로피가 없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손흥민의 우승을 만들어주기 위해, 손흥민의 이 헌신을 우리가 보답해주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오늘 우승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비카리오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토트넘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손흥민이 트로피가 없다는 게 정말 특이한 일이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선수인데, 근데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프로필에도 트로피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푸스카스상, 그리고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한국에서 축구협회가 선정하는 최고의 선수상, 그리고 FA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렇게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뭐 그래도 금메달이긴 하지만 개인 기록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유로파리그 위너 토트넘 소속으로 첫 트로피를 손흥민 선수가 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도 했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트로피도 들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발롱도르 순위, 이런 것도 정말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 봤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이 커리어에서 마지막 하나 남았던 게 저 트로피 하나였는데, 정말 손흥민 선수가 말했던 마지막 퍼즐을 여기서 이제 완성을 했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지금 커리어가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그 누구보다 레전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왜냐? 토트넘이 정말 잘 나갈 때 데스크라인, 그때도 우승 트로피가 없었어요. 그리고 데스크라인이 어쨌든 해체가 됐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장을 달고 정말 안 좋은 시즌까지 버텨내면서 우승 트로피까지 들었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어쩌면 해리케인보다도 더 이제 이 토트넘의 역사상 큰 한 획을 긋는 그런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마 다음 시즌쯤에 토트넘 구장을 간다면 손흥민 선수의 벽화가, 지금 경기장 앞에는 해리케인, 레들리 킹 두 사람의 벽화가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벽화도 그려지지 않을까. 복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토트넘에서 토트넘이 자랑하는, 토트넘이 사랑하는 최고의 레전드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경기가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토트넘에서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만이라도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17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성과고 오늘만큼은 레전드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보통 저렇게 막 약간 과시하고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얼마나 지금 이 우승이 특별한 의미인지를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도 이 우승에 대해서 얼마나 뜻깊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손흥민 선수 말처럼 레전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데스크라인 좋았던 때의 시절이 다 가고 그때 우승 못하고 모든 선수가 다 떠났지만 손흥민만 남아서 우승을 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이 정말 우승 트로피 들면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바로 포스테코글루. 나는 두 번째 시즌에 우승한다. 포스테코글루가 증명을 해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만큼은 포스테코글루가 아모린 감독을 전술적으로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손흥민 선수가 왜 빠졌냐? 근데 이제 경기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걸 보면 100%의 몸 상태가 애초에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전술을 보면 손흥민 선수 대신에 앞쪽에 히샬리송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도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아니라 사르를 배치한 거. 이게 오늘 경기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 이런 것들에 박수를 쳐줘도 될 만큼 굉장히 경기를 잘 짜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실 수치가 있지만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초반에는 공격적인 압박 후반전에는 잠그는 형태였거든요. 이것도 참 그 경기 플랜 자체를 잘 짜왔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슈팅 숫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약에 골이 안 들어갔으면 더 공격적으로 했을 거예요. 어떤 거냐? 오늘 플랜은 앞쪽에서 경기 초반 맥과이어 루크쇼 그리고 요로 이 3백을 토트넘의 3톱이 1대1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사르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압박하던가 아니면 카세미르를 압박하던가 둘 중에 한 명을 압박해요. 그러면 한 명을 압박할 때 뒤에 있었던 선수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앞쪽에 5명의 선수를 확실하게 모두 붙잡는 형태였어요. 심지어 뒤에서 포로 그리고 우도기도 올라오면서 좌우 측면에서도 강하게 압박을 걸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손흥민을 왜 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메디슨 그리고 클루셉스키, 베리발 이런 선수들을 잃는 것이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이 선수들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선수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엔 뛰는 힘,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사르를 중앙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오늘 초반에는 에너지를 전방에서 강하게 불어넣으면서 앞쪽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였어요. 그게 통했습니다. 전반전에. 그래서 앞쪽에서의 압박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들어갔냐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오늘 많아요. 압박할 때. 이 장면 보시면 되게 명확해요. 존슨, 솔랑키, 히샬리송, 맨유의 3백을 모두 한 명씩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구가 볼 잡을 때 포로가 올라와서 압박. 앞쪽에서 사르가 달려들면서 카세미로 압박. 중원에서 벤탄쿠르 비수마가 마운트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모두 한 명씩 압박. 1대1 압박이에요. 달려들면서. 완전히 그냥 앞쪽에서 압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하니까 1대1로 붙잡으니까 맨유가 탈압박을 할 때 아슬아슬하게 탈압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저기서 아슬아슬한 탈압박이 풀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예를 들어서 이 장면 보면 루크쇼가 볼 잡고 있을 때 달려들잖아요. 달려들면 그냥 뻥 차요. 앞쪽으로. 그 앞쪽에서 마운트가 여기서 볼을 받겠죠. 근데 마운트가 볼을 잡을 때도 볼을 잡는 순간 뒤로 볼을 바로 걷어냅니다. 그러면 모든 선수가 앞에 쏠려 있으니까 뒤쪽에 호일룬에게 공간이 나면서 호일룬이 달려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런 장면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오늘 경기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계속 달려들어요. 모든 선수가 1대1 압박. 그래서 맨유가 앞으로 패스를 못 보내주고 뒤로 계속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다가 토트넘 선수들이 계속 달려드니까 여기서 한 번 탈압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탈압박이 되면 달려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공간이 엄청 나와요. 이런 장면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방에서의 압박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포인트였고 통했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도 볼을 예쁘게 다룬다거나 특히나 오늘은 손흥민도 빠졌죠. 중원에 그래도 오도베르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전개가 된다 이랬는데 오도베르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들어가는 거 안 해요. 이 장면 보면 사르, 벤탄쿠르, 비수마 이 3명 어차피 거쳐나가 봐야 빌드업 제대로 안 된다. 안 거치고 그냥 포로가 뻥 찹니다.
그냥 앞으로 뻥 차고 여기서 공간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솔랑키, 존슨 달려갑니다. 여기서 근데 되게 부정확한 패스예요. 부정확한 패스인데 그냥 저기서 달려가서 달려가는 힘을 이용해서 압박하겠다. 우리가 볼을 못 가져가도 이 장면 보면 볼을 못 가져가는 장면이거든요. 상대가 먼저 볼을 가져가는 장면인데 그래도 달려들고 있으니까 압박이 되는 거야, 압박. 여기서도 보시면 맥과이어가 루크쇼한테 줍니다. 근데 이미 존슨이 뒤에서부터 달려오니까 달려와서 먼저 앞에서 끊어요. 맥과이어 패스를. 그러면서 기회가 나죠. 이것도 결정적인 기회였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이제 맨유도 수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 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만들어 가거나 예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투박하더라도 앞쪽에서 그냥 밀어붙이자.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도 포로 뻥 차면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여기서도 먼저 맥과이어가 달려가요. 근데 여기서 솔랑키가 본인이 볼을 못 잡더라도 그냥 달라붙죠. 달라붙었을 때 여기서 걷어냈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어냈지만 이 걷어낸 볼이 맨유가 아니라 토트넘에게 연결된다. 그래서 요 전술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골을 만들었다. 이게 뭐 저게 골이 안 나오거나 혹여나 달려들다가 역습을 당해서 먹히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되는데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맨유가 공격을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맨유도 실수가 많았죠. 이 장면 보면 여기서 부페가 까세미로에게 패스를 주는데 사르가 달려 나옵니다. 여기서 끊었어요. 사르가. 그러면서 역습이 됐거든요. 끊어내고 사르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다가 측면에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주고 사르가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통한 거거든요. 사르가 에너지가 좋은 선수니까 끊어낸 다음에 달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장면 보면 달려나가니까 요로가 측면으로 뛰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뒤에 있었던 벤탄쿠르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죠. 사르가 뛰고 벤탄쿠르 뛰고 그리고 히샬리송이 벤탄쿠르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르가 수비를 끌어내고 그리고 벤탄쿠르가 수비를 또 끌어내요. 두 명의 수비를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안쪽으로. 그 다음에 벤탄쿠르가 볼을 잡아서 다시금 측면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유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나가니까 요 가운데 지역에서 약간 수비 전형이 흐트러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르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여기서 이번 시즌 내내 욕을 많이 먹었던 하지만 골을 많이 넣었던 브레넌 존슨. 이 브레넌 존슨이 움직임이 정말 좋아요. 이 존슨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온더볼 이런 거는 못하지만 요게 이 선수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올라올 때 솔랑키가 뛰어요. 그러면 맥과이어가 솔랑키를 잡죠? 근데 여기서 존슨이 앞에 루크쇼가 있으니까 루크쇼가 있는 걸 보고 크로스가 넘어오는 순간 어떻게 움직이냐? 뒤에서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보시면 루크쇼가 앞에 있는데 존슨이 이렇게 뛰어가요. 요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존슨이 먼저 루크쇼보다 앞에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루크쇼가 뒤에 있고 존슨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먹을 수 있는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운이 좋았던 건 저렇게 공간에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 여기서 존슨이 슈팅을 제대로 못하긴 했어요. 이게 슈팅이 안 되고 요 종아리 부분을 맞았습니다. 종아리 부분을 맞아서 볼이 뒤로 빠졌어요. 근데 이게 또 루크쇼를 맞고 골이 됩니다. 물론 이게 마지막에 마무리는 약간 어설펐지만 어설퍼서 존슨을 맞고 루크쇼를 맞고 득점이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존슨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루크쇼 앞으로 움직였다는 거. 저 움직임 하나 자체가 오늘 경기의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하늘이 도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득점 장면에서 사르가 달려가면서 끄는 거, 그 다음에 사르가 달려가고 벤탄쿠르가 달려가면서 맨유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존슨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래도 토트넘이 오늘 경기 준비해왔던 패턴, 앞쪽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거, 이게 어찌됐든 통했던 장면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후반전이 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하게 수비를 합니다.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잘 짜온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실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골을 넣은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숨을 죽여요. 어떤 식이냐? 수비 블럭 만듭니다. 이제 안 올라와요. 전반전에 올라오다가 수비 블럭 만들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심지어는 수비할 때 히샬리송이 내려가요. 그리고
존슨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에 4명의 수비와 2명의 측면 공격수 내려가서 6명의 수비가 돼요. 왜 이렇게 수비를 하냐? 맨유가 기본적으로 디알로, 마즈라위, 호일룬, 부페, 도루구, 마운트 이렇게 공격 숫자를 쭉 늘어뜨리는 전형이거든요. 3-4-3이니까 최전방의 3톱이랑 좌우 윙백 여기에 부페까지 올라가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6명을 앞에 두는 전형이면 그러면 우리도 길게 늘어뜨리겠다. 요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히샬리송도 투입을 잘했다. 이렇게 히샬리송 4명의 포백 존슨까지 6명의 라인이 되니까 맨유가 추구하는 경기장을 넓게 쓰는 요 전형이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더라. 저거는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플랜을 짜왔고 골을 넣은 다음에는 풀백들 그리고 좌우 윙어들 내려와서 다 수비해라. 요게 통한 거예요. 어쨌든 맨유는 도루구, 마운트, 호일룬, 디알로, 마즈라위 심지어 부페까지 올라온다. 이러면 6명의 선수가 이렇게 경기장에 늘려져 있으니까 이때 토트넘은 확실히 수비 라인을 잡을 때 존슨과 히샬리송까지 내려와서 6명을 맞추겠다. 요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히샬리송 대신에. 이때는 사르까지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손흥민부터 이렇게 5명의 수비가 되고 5-4-1의 전형도 가끔 나왔습니다. 5-4-1 이런 걸 보면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준비할 때 그래도 각 플랜별로 오늘 준비해왔던 포인트가 확실히 있구나. 오늘 경기만큼은. 물론 이제 오늘 경기가 기록으로 보자면 존슨의 슈팅 그거 한 번 그게 전반전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유효 슈팅으로 기록이 됐어요. 존슨의 그 슈팅이. 근데 요거 한 번 빼면 유효 슈팅이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전체 슈팅도 전반전에는 3개, 후반전에는 슈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토트넘은 골 기대값 0.00, 슈팅 0개, 아무것도 없어요. 후반전은. 점유율 8-2. 하지만 경기는 이겼다. 그리고 사실상 그 존슨의 슈팅도 약간 빗 맞으면서 뒤로 간 거라 그거를 슈팅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유효 슈팅으로. 그러면 오늘 경기는 유효 슈팅 없이 이긴 경기가 되는 거죠. 사실. 하지만 그래도 이겼으니까 이거는 대성공이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존슨 빼고 단소 넣었잖아. 단소. 그래서 단소가 들어가면서 단소, 로메로, 반더벤 요 3백 그리고 사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5-4-1 이렇게 만들거든요. 단소를 넣었던 이유도 맥과이어를 올려서 원톱으로 쓰니까 맥과이어랑 대응하게 만들겠다. 요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 마즈라이를 빼고 달로를 넣었어요. 그리고 달로가 들어오니까 우도기가 디알로랑 싸우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스펜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여기서 밀리지 않게 맞대응을 하는 교체 이런 것들 보면 오늘 경기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 승리 하나만 보고 오늘 경기 어떻게든 승리를 지키는 이러한 과정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보여준 건 또 그것대로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유로파 리그에서 마지막에 이런 8강 2차전, 4강전 결승전까지 수비 축구로 어쨌든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도 칭찬을 반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가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본인들만의 이 수비 전략을 잘 짜와서 손흥민의 정말 이 10년 동안 염원하던 이 트로피를 들게 해준 아주 고마운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이기면서 토트넘 오늘 경기 이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맨유와 토트넘은 오늘 경기가 정말 벼랑 끝에 있는 팀들이잖아요. 왜냐? 이게 단순히 다음 시즌에 유로파 우승뿐만 아니라 챔스를 가게 되고요. 챔스를 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1,50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유로파 리그에 우승한 것보다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 떨어진 것이 오히려 상금이 많아요. 그 정도로 상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상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시즌에 수익이 많아지면 그걸로 또 영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강해져서 그 다음 시즌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오늘 경기의 승리가 정말 중요했고요. 그리고 맨유와 토트넘은 왜 그랬냐면 리그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리그에서도 상금이 있어요. 상금. 순위별로 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나 맨유가 예를 들어서 5등, 6등, 7등 요 정도만 했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16등, 17등이라서 수익이 정말 많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두 팀이 특히나 맨유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예상했던 리그에서의 예상 상금에 비해서 3천만 파운드가 빵꾸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걸 생각하면 리그에서의 순위가 안 좋다는 건 다음 시즌에 이적료도 지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오늘 경기의 승리는 맨유와 토트넘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결승전이었다. 오늘 영상은 클래스 101에서 새벽의 축구 전문가가 진행하는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 강의와 함께 합니다. 이 강의가 뭐냐? 제가 하는 강의인데요. 클래스 101에서 강의 제안을 주셔서 강의를 좀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강의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 요즘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다가 새벽의 축구 전문가 그리고 새벽의 축구 전문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해설도 하고 박학서 감독님이 또 연락을 주셔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에 비디오 분석을 하는 자문 역할도 하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면서 축구계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기보다 유튜브로 돈을 버는 방법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영상을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이제 강의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요 강의가 5개월 구독을 하면 월에 35,800원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까지 구매를 하시면 월에 90,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오프라인 강의권을 현재 얼리버드로 열려 있는데 얼리버드 구매 시 추첨 10분을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K리그 경기를 함께 보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안 어떤 게 있냐면 클래스 101 이 강의를 구매하실 때 할인 코드에 새벽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할인 쿠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 쿠폰을 또 활용하셔서 강의를 또 구매해 주시고 강의 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